사랑해 오빠야들. 밥은 먹고 자니라. 네, 클쌤입니다. 오늘도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기본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중학교 내용과 똑같이 다루지는 않거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조금 중학생 때보다는 어려워지는 경향을 띱니다. 문제 풀어보면은 중학생 때보다 좀 어려울 거야. 자,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 오늘 할 것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얘들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클쌤과 크리미는 어떤 관계일까? 뭐 이런 어떤 관계일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 해, 뭐 x의 값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걔와 계수는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뭐 상수항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자를 A나 B나 C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데 요걸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써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왜 자꾸 일반 0을 쓰냐면 2차 방정식은 100%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에도 다 적용이 되는 형태라서 얘가 대표가 되는 거야. 대표 모양. 여기에서 x를 구해봤더니 x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아이고 따로따로 쓰려고 쓴 건데 그지?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고 또 다른 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더래. 그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제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서로 명칭을 달리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얘는 알파라는 이름을 붙여보고 뒤에 있는 값은 베타라는 이름으로 이 값을 한번 정해 불러볼게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기 하면은 얼마가 남는데요? 한번 알아봅시다. 알파가 얼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안의 값을 d라고 적어볼게요. 짧게. 시간 절약상 여러분들은 다 적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분수꼴 덧셈 뺄셈은 뭐한다? 통분한다. 통분이 되어 있네. 그래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 같은 값인데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니까는 소거 될 것이고 남아있는 값 정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라서 마이너스 2b 2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와 b는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를 대신해서 쓰인 문자지 알파벳이 a냐 알파벳이 b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 역할들,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역할에 중점을 두고 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그러니까 클쌤 같은 경우에 직강을 들으면은 나는 일부러 이렇게 시켜. 얘를 이렇게 읽으라 그래.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잖아. 문자 ab, ab 이렇게 연연하다 보니까 이 a가 하나의 값을 가지지 않고 어떤 긴 여러 개의 항이 있는 다항식으로 나오곤 했을 경우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외울 때 그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문자들보다는 본래의 걔가 가지는 그 역할,
걔로 공식을 외우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읽을 거냐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 두 군을 더해봤더니 결론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한 값과 같은 값이 나온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 뻔하죠. 두 근을 뭐 한다? 곱한다. 뭐 중학생 때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자 곱해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요 루트 d는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 쓸 때는 아는 내용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곱해보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요. 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곱하는 건데 앞에는 마이너스 b 똑같고 뒤에는 루트 d 똑같은데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잖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러면 결론은 앞에 거 제곱, 즉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결국 b의 제곱과 같겠지.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루트 d의 제곱이니까 그냥 d 나오겠네. d. 근데 이걸 그냥 d 써놓으면은 나머지랑 연관이 없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 이때는 좀 길더라도 원래 값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줄여서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d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였거든. 그럼 얘는 4a 제곱분의 정리하게 되면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소거 되겠지.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c. 그래서 4 소거하고 a 한 개 한 개 소거하면 남는 것이 a분의 c 이렇게 남는 거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읽으라고. 무엇이? 두 근의 곱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고 두 근의 곱은 그냥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정리해보면 방금 한 내용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나오는데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의 값과 같고요. 두 근을 곱하면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나와요. 분모는 항상 2차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의 근이 얼마입니까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근 두 개 합하면 값이 얼만데 그 근 두 개 곱하면 값이 얼만데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라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얼만데 이걸 알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2분의 3이고요. 곱한 거는 또 얼만데? 이것도 궁금하대. 얼만데? 2차항 계수분의 분모는 항상 2차항 계수야.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2분의 마이너스 5. 이제 적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근을 몰라도 근의 합과 곱은 개수를 가지고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리버스, 얘를 거꾸로도 볼 수 있어. 만약에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얘가 나왔다는 말은 분명히 x 빼기 알파라는 인수와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었겠지.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얘를 전개하면 2차항 개수가 1 나오잖아. 근데 2차항 개수가 1인지 2인지 마이너스 5인지 2분의 7인지 모르니까 상수항을 한 개 앞에다 곱해줘 버려. 그렇게 해서 2차항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얘를 곱하더라도
그는 알파와 베타인 게 변함이 없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얘를 전개하면 a 남겨두고 가로 2개 곱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얘 중괄호 써줄까? 그냥 혼자 풀 때는 소괄호 다 해버리지 다들 쌤도 그래요. 혼자 풀 때는 그냥 소괄호 써 다. 알파 베타는 0 나오잖아. 근데 이 a가 1이라면은 이제 그냥 요로 끝나는 거지. 근데 1이 아니라면은 다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지? 아무튼 거꾸로 본다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 적용되는데 x는 1과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면서 2차 함계수는 3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지. 하나의 근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은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있었을 거거든. 그리고 는 0. 근데 이거 전개하면 2차 함계수가 1이야. 근데 2차 함계수를 3으로 만들래.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돼. 좌변에 곱하기 3, 우변에 곱하기 3. 근데 얘는 0이니까 어차피 0이 되는 거지. 이거 전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3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또 3 분배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지. 되겠나? 근데 지금 쿠키가 원래 자는 시간인데 왜 쟤 안 자지? 희한하네. 지금 복층 또 2층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막 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적어보자. 2차 방정식에서 한글을 알파, 한글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고 두근의 곱은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2차 함계수가 1이라면 즉 x제곱 어쩌고 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또 더 쉬워져. 이때는 두근의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분의 b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b야. 그리고 2차 함계수가 1이라면은 이게 더 쉬워져. 1분의 c니까는 두근의 곱은 그냥 c야. 합이 1차 함계수와 부호만 달라지는 거고 곱이 상수항과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야. 알겠나? 그럼 아까 예제 문제에서 요거 있잖아, 요까지만 한번 다시 다뤄보자. 한 근이 1이고요.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2예요. 이만큼만 가지고 다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왜? 2차 함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다 써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얘는 1x제곱. 다음에 두 근을 합하면 1과 마이너스 2를 합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얘를 보면은 얘를 모양을 바꿔봐. 1차 함계수가 얼만데 두 근의 합에다가 요 마이너스 양면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붙인 거. 원래 ax 제곱 더하기 bx인데 b가 두 근의 합과 부호만 다르대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부호만 달라. 그럼 1x. 다음에 상수항이 얼만데 두 근 곱하면 상수항과 값이 똑같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 그럼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진대. 됐지? 그래서 이 형태는 x의 제곱인데 1차 항은 두 근의 합과 부호만 반대고 상수항은 두 근의 곱과 똑같다. 이걸 써먹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2차 함계수를 1로 보지 말고 아까처럼 똑같이 2차 함계수가 3일 경우에 2차 방정식 써내라. 그러면은 이때 양변에 3 곱해주면 돼. 좌변에 3 곱하고 우변에 3 곱하고 그러면 전개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은 0이라고 해서 아까랑 같은 답이 같은 식의 같은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합은 2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고, 곱은 2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2차항 개수가 1로 나올 경우에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b, 2차항 개수가 1로 나온다면 얘는 그냥 c. b와 c가 뭔데? 이거는 1차항 개수, 얘는 상수항, 그렇다는 거야. a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는 이 b 1차항 개수는 얼만데?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 상수항이 얼만데? 곱.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리,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가고, 앞에서 뒤로도 가고, 뒤에서 앞으로도 가고, 이렇게 서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든, 요것처럼 뭐 근과 계수 관계로 2차 방정식을 만들든, 어떤 힌트를 주고 원래 모양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개념인데,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 켤레근. 켤레라고 그러면 한 짝을 말하는 거잖아. 켤레근. 우리 그 전에 켤레 어디서 들어봤냐면, 켤레 복소수 할 때 그때 쓰던 켤레, 그 켤레입니다. 신발 한 켤레, 예, 왼쪽 오른쪽 한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트,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만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상수들이 다 유리수로 표현된다면, 즉 A, B, C가 다 유리수라면 근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뭐 X는 뭐 라라라라 나올 거 아니야. 걔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 만약에 한 근은 알파라고 했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거 P, Q, M은 유리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분명히 P 빼기 Q 루트 M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왜냐하면 A와 B와 C가 유리수라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썼으니까는 라라라 해가지고 루트 앞에만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 외에는 같은 값 가지잖아. 그래서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한 개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 한 개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부호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근을 알면은 나머지 한 개의 다른 하나의 근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나. 근의 공식 자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얘를 정리한 꼴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한 근이 플러스 얼마 나왔다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얼마 나올 것이고, 한 근이 요리요리저리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얼마 나왔으면 다른 한 근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당연히 플러스 얼마로 똑같이 나왔겠지. 그래서 이 부호만 다른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똑같다. 나머지 값들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의 한 짝을 켤레근이라 그래. 근데 만약에 A와 B와 C가 실수 범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실수 범위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 근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근이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I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한 근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구해보나 안 구해보나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로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I 붙여가지고 표현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앞에 한 개가 플러스면 나머지 한 개는 근의 공식에 넣었을 거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뭔가가 또 나와야지. 그래서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한 개만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라서 그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근의 공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100%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세트를 켤레근이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만약에 이렇게
x는 이제 a, b, c가 유리수인데요. x는 1 빼기 3루트 5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이차항 계수가 1이 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럴 때 이 2차 방정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아까 2차항 계수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x의 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의 x인데 부호는 반대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상수항과 똑같아요 하고 이렇게.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거 합과 곱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근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한 개 근은요. 켤레 근이라서 나머지 한 개 근은 여기 앞에 부호만 달리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만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개 합하면은 요 뒤에 것들은 소거되고 2가 될 거고요. 곱하면 얼만데요? 앞에 뒤에 똑같은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으니까 합창공식이에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95, 45 마이너스 44.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 자리에 2를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대입하고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44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먹으라고. 켤레근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근을 한 개밖에 주지 않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근을 자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둘 다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 자체에서 다 똑같은데 근호 앞에만 한 개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짝이 되어 나온다는 그 관계를 이해를 하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개념으로 하려니까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풀면은 이거구나 하고 감이 올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익혀 보도록 하세요. 실제 문제 풀면은 더 잘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이 문제 한 개만 좀 다뤄보자. 이시 문제로. 자,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이 되는 이때 두근의 합이 6이고요. 2차 방정식 f5x 빼기 7은 0 이때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잘 봐야 하는 것이 이게 둘 다 이름이 f거든. 한 문제에서 식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식이 여기서나 똑같은 식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식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주어진 힌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식에다가 x의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은 0이 되고 왜?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 그리고 x 자리에 베타를 넣더라도 0이 나온대. 됐나? 두 번째 식을 보면은 똑같은 식이야. 얘나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얼마가 들어가야 0이 되냐면 알파가 들어가야 식은 능령이 성립해. 그럼 얘도 능령이 됐다는 말은 이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얘가 알파가 됐다는 얘기야. 5x 빼기 7이라는 값이 알파와 같아야 돼. 그래야지 알파 1대 0 되기 때문에 얘가 알파와 같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능령이 성립하거든. 또는 베타를 대입하더라도 능령이 성립하거든. 그 말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베타와도 같을 수 있다는 그 말이지.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어떠한 값이 베타라는 값과 같았기 때문에 능령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근데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해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x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x가 얼마인데 찾으면 5x는 알파 플러스 7이고 그러므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에 해당되고 여기서는 x가 얼마인데 5x는 베타 플러스 7이고 그러므로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야. 그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되거든. 그럼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7과 7을 더하면 14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위에서 이 힌트를 준 거야. 알파 베타를 더하니까 6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만큼 6이래요. 그럼 5분의 20이 되는 거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 앞에 이름이 똑같다는 것은 같은 식을 말하는 거고, 다른 식을 말하고 싶었으면은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이해 잘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